쌍년아 쌍화차나 타와 라며 무시했던 여자가 알고 보니 신임 삼성 장군. 꼰대 대령의 군 생활을 통째로 갈아버리는 역대급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경기도 포천의 5군단 사령부 막사 위로 휘몰아쳤다. 철책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단순한 냉기 이상의 것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한반도의 허리를 옥죄어온 긴장의 무게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 냄새였다. 5군단 승진부대.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핵심 기갑군단이자 역대 군단장들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으로 향하는 엘리트 코스로 여겨온 자리. 그곳에 전례 없는 파문이 일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 강지우 중장이 신임 군단장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이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누군가는 그녀가 합참작전본부에서 보여준 천재적인 전략 기획 능력 때문이라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군의 낡은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국방부의 정치적 쇼라고 폄하했다. 참모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수군거림이 연병장의 흙먼지처럼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과연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포탄과 전차 소리가 멎을 날 없는 최전방 군단을 지휘할 수 있을 것인가? 강지우 중장은 공식 취임식보다 몇 시간 먼저 사령부에 도착했다. 요란한 의전이나 환영 인파를 피하고 싶었다. 그녀는 지프에서 내려 수행원들을 물리고 이제는 자신의 지휘 아래 놓일 거대한 부대의 심장부를 홀로 걸었다. 전투복 위에 평범한 야전 상의를 걸친 그녀의 모습은 갓 임관한 초임 장교처럼 앳돼 보이기도 했지만 고요한 호수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수많은 전장의 비극과 승리의 환희를 모두 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본관 2층에 위치한 장교 휴게실로 향했다. 달아빠진 소파와 짙게 밴 담배 냄새, 벽에 걸린 낡은 작전지도. 수많은 남성 장군들이 거쳐갔을 그 공간에서 강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전투를 예감했다. 그것은 철책 너머의 적과의 싸움이 아닌 바로 등 뒤에 서 있는 아군과의 싸움이 될지도 몰랐다. 그때였다.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땅이 울리는 듯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젠장할. 보급과 놈들은 맨날 뭘 하는 거야? 이번 달에도 또 구형 포탄을 들이밀어?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리며 들어온 사내는 육중한 체구의 햇볕과 세월에 그을린 얼굴을 한 장교였다. 전투복 어깨에 빛나는 무궁화 3개, 대령 계급장이 선명했다. 5군단 예하 포병 연대를 지휘하는 오만석 대령. 야전 경험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물이었고 그의 포효 한 번에 연대 전체가 얼어붙는다는 소문이 자자한 살아있는 불곰 같은 사내였다. 그는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강지우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별 3개가 달린 그녀의 진짜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다. 야전 상의에 가려진 어깨와 그저 여자라는 사실만이 그의 낡은 편견을 자극할 뿐이었다. 그는 강지우를 부관실에 배속된 여군 장교나 행정병쯤으로 여겼다. 어이, 거기 아가씨. 오만석 대령의 목소리에는 지위 높은 남성이 하급자 여성에게 보내는 특유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강지우는 대답 없이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 고요한 시선에 오만석은 심기가 더욱 뒤틀렸다. 못 들었어? 쌍화탕 한 잔 진하게 타와봐. 계란 노른자도 하나 띄워서. 강지우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철원의 서리처럼 그의 무례함을 정면으로 꿰뚫고 있었다. 여자가 감히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사실에 오만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뭐하는 년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여편네가 함부로 들어와서 죽치고 앉아있어. 고함 소리가 휴게실 전체를 울렸다. 그는 성큼성큼 강지우에게 다가갔다. 위압적인 그림자가 그녀의 머리 위를 덮었다.
사관학교 갓 졸업한 풋내기 소위 나부랭인가. 2년 임무는 작전지도 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어른들 커피나 타다 바치는 거 아니었어. 당장 쌍화탕 안 가져와, 이 쌍년아. 욕설이 섞인 폭언이 그녀의 귓전을 때렸다. 강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신장은 오만석보다 한 뼘은 작았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거구의 대령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그녀는 입을 여는 대신 묵묵히 야전상의 앞섬을 열어젖혔다. 그리고 그 안에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빛나는 영예이자 가장 무거운 책임인 세 개의 별 중장 계급장이 선명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오만석 대령의 눈이 터질 듯이 커졌다. 그의 뇌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여자, 쌍화탕, 쌍년, 그리고 군단장.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거대한 충격으로 그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핏기가 가시고 새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 위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떡 벌어졌던 어깨는 손먹은 듯 축 처졌고 불곰 같던 기세는 주인 앞에 선강아지처럼 초라해졌다. 때마침 군단 참모장이 황급히 휴게실로 들어서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사색이 되었다. 충성, 군단장님,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이런 누추한 곳에 먼저 와 계실 줄은. 참모장의 우렁찬 경례는 오만석의 심장에 박히는 확인 사살이었다. 오만석은 차라리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의 군 생활 전체가, 아니 그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의 울음에 가까운 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추충성, 5군단 포병 연대장 대령 오만석, 신임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강지우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참모장의 경례를 가볍게 받았다. 그리고 휴게실을 나서기 전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서 있는 오만석 대령을 스치듯 돌아보며 나직이 요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오만석의 고함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 어떤 포성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영혼을 파고들었다. 오만석 대령, 연대장이라. 얼굴 똑똑히 익혀두지. 그 말을 남기고 강지우는 소리 없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휴게실에는 치욕과 공포로 질식할 것 같은 오만석 대령과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참모장만이 남아있었다. 창밖으로 불어오던 철원의 바람이 그 순간만큼은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듯 고요했다. 새로운 시대의 서리가 5군단 가장 단단한 바위 위에 내려앉고 있었다. 5군단 대연병장의 도열한 수천 명의 장병들 위로 겨울 햇살이 서늘하게 쏟아져 내렸다. 군단장의 이 취임식. 낡은 지휘봉이 떠나고 새로운 지휘봉이 그 자리를 채우는 엄숙한 의식이었다. 단상 아래에는 군단 직할대와 예하 사단, 여단, 연대의 지휘관들이 칼날처럼 정렬해 있었다. 그 대열의 한가운데 오만석 대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등 뒤로 다른 장교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는 것 같았다. 휴게실에서의 사건은 이미 군단 전체에 쫙 퍼져나간 뒤였다. 이윽고 단상에 오른 강지우 중장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거창한 수사나 미사여구를 모두 걷어냈다. 그녀의 취임사는 짧고 간결했으며 마치 잘 벼린 검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오늘 대한민국 최전선인 이곳 5군단 군단장의 임무를 명받았다. 나의 임무는 단 하나다. 싸워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것.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실에 안주하는 군대는 패배할 뿐이다. 낡은 관습과 불필요한 격식은 모두 버리겠다. 오직 실력과 전투 준비 태세만이 그대들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적이 도발해 온다면 나는 그대들의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적의 심장을 향해 돌격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연설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장군 특유의 과시도 정치적인 발언도 없었다. 오직 군인으로서의 본질, 승리라는 목표만을 명확히 제시했다. 장병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그 서슬퍼런 결의에 압도되어 우레와 같은 박수를 터뜨렸다. 하지만 단상 아래 지휘관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낡은 관습을 버리겠다는 말은 곧 자신들을 향한 선전포고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강지우는 곧바로 군단 지휘통제실로 향했다. 군단장 주관 첫 작전 회의였다. 거대한 스크린과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는 지통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작전 참모인 이성진 대령이 브리핑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군단 내에서 손꼽히는 작전통이었고 역대 군단장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 인물이었다. 현 작전 지역 내 적정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북괴 4군단 예하 부대들은 이성진 대령은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유창하게 브리핑을 이어갔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의 보고를 듣는 대신 벽에 걸린 거대한 작전 상황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특정 지점을 향해 날카롭게 빛났다. 브리핑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그녀가 손을 들어 이 대령의 말을 끊었다. 이성진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자료 언제 만든 것인가? 예. 지난 분기 자료를 기반으로 최신 첩보를 반영하여. 최신 첩보를 반영했다는 것이 고작 일주일 전 동향인가? 지난 72시간 동안 적 특수전 부대 예하 저격 여단이 판문점 인근으로 이동 배치된 사실은 왜 보고하지 않지? 또한 우리 군단 책임 지역 내 가장 취약한 방어선인 백마고지 일대의 감시. 장비 3기가 지난밤부터 원인 모를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왜 누락된 건가? 지통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작전 참모는 물론 정보 참모조차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언급한 정보는 극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최상위 첩보이거나 아직 분석조차 끝나지 않은 실시간 정보였다. 갓 부임한 군단장이, 그것도 여자 군단장이 이토록 깊숙한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작전 상황판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붉은색 펜을 집어들고 기존의 방어 계획 위에 거침없이 선을 긋기 시작했다. 우리의 작계 5027은 적의 전면 남침을 가정한 낡은 계획이다. 현대전은 전면전이 아닌 국지적 도발과 비대칭 위협으로 시작된다. 적 저격 여단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전진 배치되었겠나? 이는 아군 지휘관 암살이나 주요 시설 파괴를 통해 개전 초기에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다. 그런데 우리의 대응 계획은 여전히 적 기갑부대가 휴전선을 넘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방어에만 머물러 있다. 이것은 작전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제발 먼저 때려주십시오 하고 비는 기도문과 다름없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회의실에 모인 수십 명의 베테랑 장교들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기존 작전 계획의 허점과 취약점을 마치 자신의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경악과 감탄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인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향했다. 작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수세적인 방어 개념에서 벗어나 적의 도발 징후가 명확할 시 선제적으로 타격하여 위협이 싹을 잘라버리는 공세적 방어 개념을 새로 수립하도록. 공세적 방어. 그것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교전 수칙과 정전 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도 있는 지극히 위험하고 대담한 발상이었다. 참모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때 강지우는 회의실 한쪽 구석에 죄인처럼 앉아있던 오만석 대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마주치자 오만석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이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책임자가 필요하겠군. 강지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결코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포병 전문가이자 야전 경험이 그 누구보다 풍부하다고 들었다. 이 임무 오만석 대령이 총괄 책임자를 맡도록. 자네의 능력을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그것은 명령이자 시험이었다. 휴게실에서의 치욕을 만회할 기회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녀의 칼날 아래 완전히 목이 잘려나갈 수도 있는 외줄타기였다. 오만석 대령은 떨리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그의 군인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기회가 가장 무시하고 멸시했던 여성 지휘관의 손에서 주어지고 있었다. 명, 받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함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뜨거운 투지가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지우 중장의 얼음 지휘봉이 5군단의 굳어버린 심장을 향해 첫 번째 일격을 가하고 있었다. 작전 계획 전면 재검토라는 폭탄 선언은 5군단 사령부 전체를 뒤흔들었다. 공세적 방어라는 개념은 기존의 안보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뒤엎는 것이었고 이는 단순히 몇 장의 서류를 수정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단 전체의 훈련 체계, 군수 지원, 정보 자산 운용 방식을 모두 바꿔야 하는 대수술이었다. 그리고 그 수술의 집도의로 지명된 오만석 대령은 죽을 맛이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지통실과 자신의 집무실을 오가며 수십 년 묵은 작전 자료들과 씨름했다. 하지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강지우 중장이 지적했던 허점들이 썩은 상처처럼 드러났고 그녀가 제시한 새로운 개념의 타당성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그 자리에 앉은 치마두른 장군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반도의 모든 지형과 적의 모든 움직임이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는 듯했다. 하지만 인정과 별개로 오만석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반감과 굴욕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평생을 야전에서 뼈가 굵은 자신이 여자에게, 그것도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준 여자에게 조목조목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오만석은 군단 내에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대령들과 함께 부대 밖의 한적한 식당에서 만났다. 군수참모 박성준 대령과 정보참모 최진호 대령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박성준 대령은 야심이 크고 권모술수에 능한 인물이었고 최진호 대령은 신중한 성격이었지만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남성 중심 문화에 익숙한 인물이었다. 오 대령, 얼굴이 말이 아니구만. 그 여자 밑에서 일하려니 죽을 맛이지. 박성준 대령이 술잔을 채우며 능글맞게 말을 걸었다. 오만석은 막걸리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거친 숨을 내쉬었다. 말도 마시오. 무슨 놈의 작전 계획이 맞는 말이긴 한데 꼭 저렇게 사람을 개망신 주면서까지 해야 하는 건지 원. 맞는 말은 무슨.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지. 합참 회의실에서 펜대나 굴리던 여자가 최전방의 생리를 알기나 하겠소? 공세적 방어? 그러다 전면전으로 번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 결국 총알바지가 되는 건 우리 휘하의 병사들이라고. 박성준은 교묘하게 오만석의 자존심과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을 동시에 자극했다. 그의 말에 최진호 대령도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군단장님의 전략적 식견이 뛰어나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너무 급진적인 변화는 부대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장병들이 새로운 작전 개념을 숙지하고 몸에 익히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시간? 저 여자는 우리에게 시간을 줄 생각이 없어 보여. 자기 입맛대로 군대를 휘두르면서 공을 세우고 더 높은 자리로 가려는 속셈이 뻔하지. 박성준은 좌중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군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소? 그는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군 내부 익명 게시판인 육군 광장의 접속 화면이 떠 있었다. 여론을 움직여야 합니다. 군단장 한 사람의 독단적인 지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군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최전방 부대를 정치적 실험 대상으로 삼는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오만석은 순간 망설였다. 군인으로서 상관을 음해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짓이었다. 하지만 휴게실에서의 치욕과 회의실에서의 굴욕, 그리고 여자에게 지휘받고 있다는 모멸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박성준은 그런 그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이건 반란이 아니오, 오대령. 군을 사랑하는 충정이지. 저 여자가 군단을 망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 결국 오만석은 침묵으로 동의했다. 박성준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익명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지극히 악의적이고 교묘했다. 강지우 중장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라는 표현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히 했다. 그녀의 과거 경력을 들먹이며 야전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부각했고 공세적 방어 계획을 전쟁을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도박으로 매도했다. 글의 말미에는 그녀의 독단적인 지위 뒤에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문장을 넣어 음모론을 자극하기까지 했다. 게시글은 그날 밤 업로드되었고 예상대로 군 내부망은 들끓기 시작했다. 내부 고발자의 용기를 지지한다는 동조의 댓글과 근거 없는 비방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다는 반박의 댓글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논쟁으로 번졌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고 여성 군단장이 부임 첫날부터 고참 대령의 뺨을 때렸다는 식의 악성 루머까지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관이 보고한 게시글과 여론 동향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저항과 음해에 익숙했다. 별을 달기까지 그녀가 걸어온 길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적들의 공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고를 마친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군단장님, 헌병대를 동원하여 게시글 작성자를 색출하시겠습니까? 강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병장에서는 아침 구보에 나선 병사들의 함성이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부관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예. 하지만 이대로 두면 그림자 속에 숨어 수군거리는 자들은 햇볕 아래로 끌어내면 스스로 소멸하게 되어 있다.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에게는 실력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표지의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그 표지에는 군단급 야외 기동 훈련 FTX 계획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정면으로 돌파한다. 이 음의 공작에 대한 나의 대답은 바로 이 훈련이 될 것이다. 훈련을 통해 증명하겠다. 나의 공세적 방어가 탁상 공론인지 아니면 승리를 위한 유일한 해법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 군인이고 누가 비겁한 겁쟁이인지 모두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의 공격에 그녀는 후퇴가 아닌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었다. 5군단의 운명을 건 거대한 훈련의 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강지우 중장의 야외 기동 훈련 FTX 명령은 5군단 전체를 거대한 용광로 속으로 밀어넣었다. 공세적 방어 작전의 실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그녀의 선언은 사실상 군단 지휘부 전체의 명운을 건 거대한 도박이었다. 훈련 시나리오는 극도로 현실적이었다. 북한군 최전방 부대가 야간을 틈타 아군 지피에 기습적인 포격을 가하고 동시에 기계화 부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특정 지역을 단시간 내에 점령하려 시도한다는 가상 상황. 이에 맞서 군단은 방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공격을 유도하여 주력 부대의 위치를 노출시킨 뒤 사전에 편성된 신속 대응 부대가 적의 심장부를 먼저 타격하여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고 공격의 예봉을 꺾는다는 것이 공세적 방어의 핵심이었다. 훈련을 며칠 앞두고 5군단 예하 부대들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백 대의 K1의 전차와 K9 자주포가 굉음을 내며 포천과 철원의 들판을 가로질렀고 수천 명의 병사들이 완전 군장을 꾸린 채 약속된 집결지로 이동했다. 밤에는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편대가 낮게 비행하며 지상의 움직임을 엄호했다.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기갑 군단의 심장이 다시 한번 거칠게 박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지우는 이 거대한 강철의 대국을 지휘할 2명의 기사를 지명했다. 그녀가 구상한 새로운 작전, 공세적 방를 실행할 청군의 지휘관으로는 포병 연대장 오만석 대령이 임명되었다. 그에게는 군단의 핵심 전력인 기갑여단과 포병여단, 그리고 신속 대응을 위한 특임대대까지 배속되었다. 강지우는 자신을 가장 멸시했던 자에게 자신의 검을 쥐어준 셈이었다. 그 검을 제대로 휘둘러 승리를 가져온다면 명예를 회복할 것이요. 그렇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무능과 편견에 베어 쓰러지게 될 터였다. 그리고 청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동시에 기존의 방어 계획에 따라 반격을 수행할 황군의 지휘관으로는 정보참모 최진호 대령이 임명되었다. 그는 오만석 대령과 함께 음모를 꾸몄던 인물 중 하나였다. 강지우는 일부러 그 둘을 맞붙게 만들었다. 낡은 관습과 편견이라는 이름 아래 뭉쳤던 그들이 이제는 각자의 군사적 역량과 지략을 겨루는 적으로서 서로의 심장을 겨누게 된 것이다. 훈련 개시 전날 최종 작전 회의가 열렸다. 거대한 작전 지도 앞에서 강지우는 양군 지휘관과 참모들을 향해 선언했다. 이번 훈련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다. 황군은 내가 부여한 최소한의 목표 외에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청군을 경멸하는 데 집중하도록 기만, 역정보, 심리전 모두 허용한다. 실제 적보다 더 교활하고 예측 불가능한 적이 되어주길 바란다. 오만석 대령, 자네의 청군은 그런 적을 상대로 나의 새로운 전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오만석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등 뒤로 군수참모 박성준 대령을 비롯한 구파 참모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느껴졌다. 어디 한번 잘해봐라. 그 여자 말만 믿고 나섰다가 개망신만 당할 테니. 그들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오만석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단순히 훈련의 승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남은 군 생활 전부와 한 명의 군인으로서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의 무게였다. 자정이 되자 훈련 개시를 알리는 섬광탄이 철원의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다. 동시에 양군의 전자전 부대들이 보이지 않는 전파 전쟁을 시작했다. 황군의 통신망을 교란하려는 청군과 이를 막고 역으로 청군의 지휘 체계를 해킹하려는 황군의 치열한 싸움이었다. 오만석 대령은 이동식 지휘 벙커 안에서 쉴 새 없이 변하는 전황판을 응시했다. 강지우 중장이 수립한 작전 계획의 첫 단계는 의도된 혼란이었다. 주력 부대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소규모 특임대와 드론 부대를 활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황군을 타격하며 적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보고합니다. 3번 정찰 지점에서 황군 기갑수색대대 병력과 교전 발생. 7번 감시초소 황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무인기의 접근을 확인. 적 전자전 부대의 공격으로 아군 2대대와의 통신이 일시적으로 두절. 보고가 빗발쳤다. 하지만 오만석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며칠 밤낮으로 연구했던 강지우의 작전 계획은 적의 주먹이 날아오는 방향을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란 적이 주먹을 휘두르기 위해 어깨를 움직이는 순간을 포착하여 먼저 급소를 찌르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공격 본능을 억누르며 최진호 대령이 숨겨둔 진짜 칼날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한편 황군을 지휘하는 최진호 대령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강지우의 새로운 전술에 맞서기 위해 전공법이 아닌 변칙적인 수로 나왔다. 그는 주력 기갑 부대를 후방 깊숙이 숨겨둔 채 마치 게릴라 부대처럼 보병 중심의 소규모 부대들을 운용하여 청군의 보급로를 끊고 지휘관들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다. 청군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수였다. 훈련이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났을 무렵 오만석은 첫 번째 위기에 봉착했다. 최진호의 변칙 전술에 휘말려 전방에 나갔던 특임대대가 고립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구파 참모들은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였다. 군단장님의 계획은 너무 이상적입니다. 당장 기갑여단을 투입하여 특임대대를 구출하고 전선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박성준 대령의 목소리가 유독 컸다. 그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였다. 고립된 부대를 구출하는 것은 지휘관의 당연한 책무였다. 하지만 오만석의 머릿속에서는 강지우 중장의 목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가장 큰 위협은 눈앞의 불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겨진 화약고다. 오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박성준을 노려보며 외쳤다. 닥치시오. 이건 미끼다라. 최진호 대령이 우리 주력 부대를 끌어내기 위해 던진 미끼라고. 저 특임대대는 적진 한복판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훈련된 최정의 요원들이다. 그들을 믿어야 해. 그 순간 그의 판단은 강지우의 전술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전장을 누벼온 자신의 동물적인 직감이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의 직감은 강지우의 냉철한 분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그는 통신병에게 소리쳤다. 모든 드론과 정찰 자산을 지으칠 구역으로 총집중시켜라. 최진호의 땅크들은 분명 그곳 안개 속에 숨어 우리의 심장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십 대의 드론이 일제히 어둠과 안개로 뒤덮인 지으칠 산악지대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잠시 후 지휘 벙커의 대형 스크린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안개가 거친 계곡 깊숙한 곳에 수십 대의 전차와 자주포가 집결하여 청군의 지휘부를 향해 마지막 돌격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열화상 카메라에 생생하게 포착된 것이다. 최진호 대령이 숨겨두었던 황군의 주력 부대였다. 오만석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박성준을 비롯한 참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모든 상황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강지우 중장의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철의 대국은 이제 막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찾았다. 오만석 대령의 외침에 지휘 벙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황군의 주력 부대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위협이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정적인 기회이기도 했다. 최진호 대령은 특임대대를 미끼로 던져 청군의 주력을 유인한 뒤 안개 낀 산악지형을 이용해 은밀하게 기동하여 청군의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기존의 작전 계획대로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허를 찌르는 공격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강지우 중장의 손바닥 아니었다. 그녀는 훈련 시나리오를 구상할 때부터 최진호 대령에 신중하면서도 허를 찌르는 성향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정면 대결을 피하고 가장 예상치 못한 경로로 비수를 꽂으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그 비수가 향할 곳은 다름 아닌 청군의 머리, 즉 오만석의 지휘부라는 것까지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황군의 기갑부대가 기동을 시작한다면 30분 안에 지휘 벙커가 사정권 안에 들어올 터였다.
참모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포병여단에 즉시 화력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갑여단을 회군시켜 지휘부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모두가 방어를 외쳤다. 적의 칼날이 목전에 다가왔으니 방패를 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오만석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뇌리에는 공세적 방어의 핵심 원칙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적의 공격이 가장 날카로울 때가 적의 심장이 가장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순간이다. 그는 주먹으로 지도를 내리쳤다. 아니다. 지금 방어를 위해 주력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적의 의도대로 끌려다니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군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결정적 기회다. 그는 작전 지도 위에서 황군의 예상 이동 경로와 청군 포병여단의 위치를 번갈아 가리켰다. 황군 기갑부대가 지휘부를 타격하기 위해 산악계곡을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좁고 긴 외길 지형인 여우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다. 그곳은 청군 포병여단의 막강한 K9 자주포들이 화력을 집중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모든 포병여단은 현 시간부로 여우 골짜기 좌표의 포격을 준비한다. 적 전차가 골짜기 안으로 절반 이상 진입하는 순간 내 신호에 맞춰 일제히 불벼락을 퍼붓는다. 그것은 지극히 위험한 도박이었다. 적을 함정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아군 지휘부가 위험에 더 가까이 노출된다는 의미였다. 군수참모 박성준 대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미쳤소, 오대령. 그러다 적의 선두부대가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면 어쩔 셈이오. 지휘부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오. 이건 군단장님의 작전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만용일 뿐이오. 박성준의 반대는 논리적인 우려처럼 보였지만 그 속내는 달랐다. 그는 이 훈련이 실패하기를, 그래서 강지우와 그녀를 따르는 오만석이 함께 몰락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의 선동에 다른 참모들도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휘 벙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전황을 지켜보던 강지우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오만석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그녀의 행동에 소란스럽던 벙커 안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오만석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자네의 판단을 믿는다. 자네는 포병 전문가이고 누구보다 이 지형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는 지금 내 전술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 소모적인 방어가 아닌 결정적인 한 방으로 적의 심장을 꿰뚫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승리다. 망설이지 말고 자네의 직감을 믿고 명령을 내려라. 모든 책임은 군단장인 내가 진다. 강지우의 그 한마디는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자신을 쌍년이라 모욕했던 부하에게 군단 전체의 명운이 걸린 순간에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며 힘을 실어준 것이다. 오만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강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오만석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상관과 부하의 관계를 넘어선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에게 보내는 무한한 신뢰라는 것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편견, 자존심, 모멸감 같은 찌꺼기들이 모두 녹아내리고 오직 군인으로서의 순수한 투지와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모두 들었나? 군단장님의 명령이다. 내 지시에 따라라. 포병여단은 즉시 사탄의 입작전을 개시한다. 황군의 전차들이 여우 골짜기를 완전히 집어삼킬 때까지 단 한 발도 먼저 쏘지 마라. 사탄의 입. 적을 가장 깊숙한 곳까지 유인한 뒤 입구를 봉쇄하고 안에서부터 철저히 섬멸하는 포병 작전의 코드명이었다.
오만석의 결연한 명령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박성준 대령은 분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시간이 흘렀다. 1분 1초가 영겁처럼 느껴졌다. 스크린 속에서 황군의 선두 전차가 마침내 여우 골짜기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한 대, 두 대, 그리고 마침내 수십 대의 전차와 장갑차들이 길게 꼬리를 물고 함정 속으로 빨려 들어왔다. 오만석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의 눈은 적 부대가 골짜기의 3분의 2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이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신호가 떨어졌다. 발사. 그의 명령과 동시에 여우 골짜기 주변을 둘러싼 수십 개의 야산 위장 진지에서 불기둥이 일제히 하늘로 솟구쳤다. 수백 발의 155mm 고폭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밤하늘을 수놓았고 이내 거대한 죽음의 비가 되어 여우 골짜기 위로 쏟아져 내렸다. 쿠르르르릉.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여우 골짜기는 순식간에 화염과 섬광으로 뒤덮였다. 시뮬레이션이었지만 그 위력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다. 황군의 기갑부대는 전진도 후퇴도 못한 채 좁은 계곡 안에서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선두와 후미가 동시에 파괴되었고 중앙의 부대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청군 포병의 집중 포화에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렸다. 안개 속에 숨어있던 황군의 날카로운 칼날은 그렇게 어이없이 부러져 버렸다. 지휘 벙커 안에서는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 함성의 중심에 오만석 대령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강지우의 전술로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여우 골짜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는 사실상 훈련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타였다. 주력 부대를 모두 잃은 황군은 더 이상 청군의 공세를 막아낼 힘이 없었다. 오만석 대령은 승기를 놓치지 않고 역으로 고립되었던 특임대대와 기갑여단을 투입하여 황군의 남은 부대들을 소탕하고 지휘부를 점령했다. 훈련 개시 24시간 만에 청군은 황군 지휘관 최진호 대령의 항복을 받아내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이 하늘 위로 솟아오르자 5군단 전체는 승리의 흥분과 함께 미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궁금해했다. 과연 강지우 중장은 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특히 공세적 방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던 구파 참모들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했다. 다음 날 군단 대회의실에서 훈련 결과에 대한 강평회가 열렸다. 군단의 모든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승자인 오만석 대령은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고 패장인 최진호 대령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강지우 중장은 단상에 올라 먼저 이번 훈련에서 보여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리고 승리한 청군 지휘관 오만석 대령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 오만석 대령. 이번 훈련에서 자네는 탁월한 지휘 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적의 의도를 간파하여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것은 모든 지휘관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었다. 자네의 승리는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전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십 년간 쌓아온 야전 경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기에 가능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예상치 못한 극찬이었다. 오만석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그를 향한 군단장의 공개적인 인정은 지난날의 모든 치욕을 씻어주는 듯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강평회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강지우의 표정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한 인터넷 게시물의 캡처 화면을 띄웠다. 군 내부망을 뜨겁게 달구었던 바로 그 음해성 게시글이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단순히 새로운 작전 개념을 검증하는 무대만은 아니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이 훈련은 우리 군단 지휘부 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적,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휘 체계를 흔들려는 비겁한 그림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무대이기도 했다. 그녀의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었다. 몇몇 참모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이 글을 쓴 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헌병대를 동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군인의 명예는 군인 스스로 지켜야 하며 죄를 지은 자는 전장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쓴 자들은 나의 작전이 실패하여 내가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는가? 그녀는 스크린의 화면을 훈련 결과 보고서로 전환했다. 청군 완승. 두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대들의 비겁한 음해 공작은 오히려 나의 전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군단 전체에 증명하는 최고의 홍보수단이 되어주었을 뿐이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댄 셈이지. 그때 강평 회장 뒷문이 열리며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곧장 군수참모 박성준 대령의 자리로 향했다. 박성준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짓이오? 군단장님,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강지우는 그의 발악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신 패장인 최진호 대령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최진호 대령. 나는 자네를 명예를 아는 군인이라고 믿고 싶다. 자네는 이 훈련에서 패배했지만 군인답게 최선을 다해 싸웠다. 이제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저 비겁한 자와 함께 진흙탕 속으로 가라앉을 것인가. 진실을 말하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과오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관용을 베풀겠다는 마지막 배려가 담겨 있었다. 최진호 대령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강지우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모든 것은 제 불찰입니다. 군단장님의 지휘 방침에 불만을 품고 박성준 대령의 사주를 받아 음해 공작에 가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힌 죄에 달게 받겠습니다. 최진호의 고백은 쐐기였다. 박성준 대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헌병들은 그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강지우는 단상 위에서 차갑게 선언했다. 박성준 대령을 상관 모욕 및 군 기강 문란의 죄로 보직 해임하고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군의 명예를 더럽힌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최진호 대령을 향해 말했다. 최진호 대령, 자네는 패배했고 죄를 지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군인의 명예를 선택했다. 자네의 죄는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나 나는 자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번 훈련에서 드러난 황군의 문제점들을 모두 보완하여 우리 군단이 그 어떤 적의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는 임무를 자네에게 맡긴다. 실력으로 과오를 만회하도록. 벌과 용서. 죄를 지은 주모자는 가차없이 처단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명예를 지키려 한 자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녀의 결단에 회의실의 모든 지휘관들은 압도당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다.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던 박성준 대령은 마지막 발악처럼 오만석을 향해 소리쳤다. 오만석, 너도 한패였잖아. 왜 너만 빠져나가는 거야? 모든 시선이 오만석에게로 향했다. 그는 묵묵히 서서 강지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강지우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자 전장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마지막 신뢰의 표시였다.
오만석은 그 자리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충성과 경외심을 느꼈다. 오군단을 감싸고 있던 비겁한 그림자는 그렇게 종말을 고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원칙과 서슬퍼런 신뢰로 무장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혹독했던 야외 기동 훈련과 지휘부 숙청 작업이 끝난 후 오군단에는 낯설지만 건강한 긴장감이 자리 잡았다. 강지우 중장의 공세적 방어 개념은 더 이상 탁상 공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단 예하 모든 부대의 훈련 지침이 되었고 병사들의 눈빛에는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실질적인 자신감이 번뜩였다. 오만석 대령은 훈련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술자리에서 불평을 늘어놓는 꼰대 지휘관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누구보다 먼저 강지우의 작전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예하 부대에 전파하는 최고의 조력자가 되었다. 그의 포병 연대는 새로운 작전 개념의 최선봉에 서서 적의 도발 징후를 식별하고 선제 타격하는 훈련을 밤낮 없이 반복했다. 군단은 마치 잘 벼려진 거대한 칼날처럼 조용하지만 서슬퍼런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평화는 언제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찾아온다. 그날 새벽도 그랬다. 비무장지대를 감싸고 있던 짙은 안개가 걷히고 전방 관측 소지오피의 경계병들이 막 교대를 마친 평온한 시간이었다. 쾅! 고요를 찢은 것은 한 발의 폭음이었다. 5군단 책임 구역 내의 한 GOP를 순찰 중이던 K-21 장갑차의 측면에서 시뻘건 화염이 터져나왔다. 대전차 미사일이었다. 정교하게 조준된 미사일은 장갑차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타격했고 육중한 강철 차체는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적의 공격, 적의 공격. 백호 지피, 적 대전차 미사일 공격 받음. 지휘통제실의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토해냈다. 훈련이 아닌 실전 상황이었다. 강지우는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작전 상황판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이나 당황의 기색이 없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순간이었다. 피격 지점, 시간, 사용된 무기. 정보가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업데이트되었다. 사상자 보고가 이어졌다. 전사 2명, 중상 4명. 젊은 병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강지우의 심장을 차갑게 짓눌렀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의 두뇌는 얼음처럼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긴급 전문이 날아왔다. 현 시간부로 5군단 전 지역의 최고 경계 태세 발령. 적의 추가 도발에 대비 현 위치에서 방어 태세 유지. 절대 경거망동하여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 것. 예상했던 대로였다. 서울의 지휘부는 확전을 우려하고 있었다. 섣부른 대응이 전면전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깔린 지극히 소극적인 지시였다. 작전 참모를 비롯한 지휘부 모두가 합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지통실 한쪽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오만석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이상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이건 단순한 국지 도발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함정입니다. 그는 작전 지도를 가리켰다. 적들이 아군 장갑차를 타격한 지점은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거나 구출 부대를 보내기에 가장 까다로운 지형입니다. 주변이 모두 개활지라 아군의 움직임이 그대로 노출되고 북쪽 고지에서는 아군이 이동하는 경로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합참의 지시대로 방어만 하다가 부상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의무부대나 경비병력을 보낸다면 적들은 고지에 숨겨둔 박격포나 기관총으로 손쉬운 먹잇감을 사냥하듯 우리를 도륙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최전선에서 다져진 야전 지휘관의 동물적인 직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아군의 추가 병력을 유인하여 더 큰 피해를 입히려는 것입니다.
지금쯤 저 너머 안개 속에서는 수많은 적들이 우리의 대응을 기다리며 군침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오만석의 분석에 지통실은 술렁였다. 그의 말은 합참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험한 주장이었지만 그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그의 직감은 지난 기동 훈련에서 이미 신화적인 정확성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강지우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충돌했다. 합참의 명령을 따르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눈앞의 부하들을 사지로 내모는 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오만석의 직감을 믿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겠지만 명령 불복종으로 군복을 벗게 될 수도 있었다. 어쩌면 전쟁을 일으킨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그녀는 서울의 합참 지휘부가 아닌 자신의 부하들이 있는 피와 화염의 경계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전 참모는 합참의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보고하도록. 통신 두절을 가장해서라도 시간을 벌어라. 그녀는 오만석을 돌아보았다. 오대령의 직감을 믿겠다. 적의 숨겨진 주력은 어디에 있을 것 같나? 오만석은 주저없이 지도 위에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찍었다. 피격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2km 떨어진 야산 까치봉이었다. 이곳입니다. 까치봉은 주변 지형을 모두 감지할 수 있는 최적의 관측 지점이자 화력 거점입니다. 만약 제가 적 지휘관이라면 저곳에 관측반과 함께 주력 화기를 숨겨두고 아군 구원부대가 오기만을 기다릴 겁니다. 좋다. 강지우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통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단호했다. 5군단 포병여단은 즉시 모든 화력을 까치봉 일대에 집중할 준비를 하라. 이것은 대응 사격이 아니다. 적의 심장을 먼저 도려내는 선제 타격이다. 적에게 두 번째 숨을 쉴 시간조차 주지 않겠다. 명령 불복종. 그것은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강지우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별이 가진 무게가 단순히 어깨 위를 장식하는 권위가 아니라 부하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무한한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만석 대령이 직접 사격을 지휘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오만석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기분으로 포병 지휘 차량으로 달려갔다. 강지우 중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5군단의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긴 것이다. 잠시 후 군단 예하의 모든 K9 자주포 포문이 일제히 까치봉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지통실 안에서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모두가 강지우의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전선을 향해 울려 퍼졌다. 여기는 군단장. 목표 까치봉. 적의 심장을 향해 나의 모든 분노를 담아 발사.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대지가 울었다. 수백 문의 거포가 동시에 불을 뿜으며 철원의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그것은 단순한 포성이 아니었다. 자신의 부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한 지휘관의 결단이었고 낡은 관습을 깨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의 포효였다. 수백 발의 포탄이 까치봉 일대를 강타한 후 지통실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침묵에 잠겼다. 성공인가 실패인가? 아니면 섣부른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인가? 모두가 초조하게 전장의 소식을 기다렸다. 강지우 중장만이 미동도 없이 작전 상황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그녀의 모든 경력과 명예가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듯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인 정찰기가 보내온 실시간 영상이 스크린에 떠올랐다. 열화상 카메라에 잡힌 까치봉의 모습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오만석 대령의 예측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다.
포탄이 쏟아진 곳곳에서 2차, 3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흙먼지가 아니었다. 위장막 아래 숨겨져 있던 적의 탄약고와 차량들이 터져나가며 일으키는 거대한 화염이었다. 포격 지점에서는 수십 개의 여론이 탐지되었는데 이는 적들이 대규모 병력을 은밀하게 집결시켜 놓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군 구출 부대를 기다리며 완벽한 도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지우의 선제 타격은 적의 함정을 분쇄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비극을 막아냈다. 만약 그녀가 합참의 지시대로 소극적인 대응만 했다면 지금쯤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까치봉에서 날아오는 포탄의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을 것이다. 보고를 받은 합참은 경악과 혼란에 빠졌다. 명백한 명령 불복종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군사적으로 완벽한 승리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감히 강지우를 처벌할 수도 그렇다고 칭찬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 사건으로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 강지우의 이름은 군 내부에 다시 한번 전설처럼 각인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똑똑한 전략가가 아니라 부하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진짜 지휘관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다. 며칠 후 군단은 적의 기습으로 희생된 장병들의 합동 영결식을 거행했다. 강지우는 영결식 내내 가장 앞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희생된 병사들의 부모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고개 숙여 사죄했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2번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강한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강철 같은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영결식이 끝나고 강지우는 이번 사건의 현장인 백호 지피를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최고 지휘관이 최전방 지피를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그녀는 병사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다시 한번 경계 태세를 다잡기 위해 직접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방문에는 오만석 대령이 수행원으로 동행했다. 그의 날카로운 직감이 아니었다면 더 큰 희생을 치렀을 것이라는 강지우의 배려였다. 비무장지대의 가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곳곳에 남은 포탄 자국과 불에 그을린 숲풀은 며칠 전의 비극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파괴된 장갑차의 잔해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손으로 차가운 강철 파편을 어루만지며 희생된 병사들의 너클 기렸다. 그때였다. 오만석 대령은 주변을 경계하며 강지우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목덜미의 솜털을 쭈뼛 서게 만드는 섬뜩한 위협을 감지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너무 고요했다. 새소리마저 끊긴 죽음의 정적. 그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전방의 북쪽 야산을 향했다. 그리고 그는 보고야 말았다. 수백 미터 떨어진 숲풀 사이에서 망원 조준경의 렌즈가 가을 햇살에 반사되어 찰나의 순간 섬광처럼 빛나는 것을. 저격수다. 오만석이 외치는 것과 거의 동시에 핑 하는 날카로운 파공음이 공기를 갈랐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총알은 정확히 강지우 중장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생각할 틈도 없었다. 오만석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위험합니다. 그는 거대한 몸을 날려 강지우를 거칠게 밀쳐냈다. 그리고 그의 육중한 몸이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만석의 가슴에서 붉은 피보라가 터져나왔다. 고성능 저격용 철갑탄이 그의 방탄복을 그대로 꿰뚫고 들어온 것이다.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목처럼 강지우의 위로 무너져 내렸다. 오대령. 강지우의 비명이 비무장지대에 울려 퍼졌다. 경호 병력들이 즉시 그녀의 주위를 에워싸고 응사를 시작했지만 저격수는 이미 한 발의 총성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강지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오만석을 부축하며 울부짖었다. 그의 군복은 순식간에 검붉은 피로 젖어들었고 그의 거친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정신 차려, 오대령. 눈 떠봐. 오만석은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시야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강지우의 얼굴이 흐릿하게 들어왔다.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지만 여자의 눈물 앞에서,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여성 지휘관의 눈물 앞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의식을 잃었다. 헬기가 급히 도착하여 그를 후방의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했다. 헬기에 실려 멀어지는 그를 보며 강지우는 자신의 손에 묻은 그의 뜨거운 피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부하의 피가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전우의 피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지휘관의 고독한 무게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5군단의 지휘관 강지우 중장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어준 한 전우에 대한 뜨거운 빚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처럼 새겨졌다. 오만석 대령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총알은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지만 오른쪽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 여러 차례의 대수술 끝에 그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건강한 몸으로 전장을 누빌 수 없다는 것이 군의관의 최종 소견이었다. 그의 화려했던 야전 군인의 삶은 비무장지대의 그 총성 한 발과 함께 사실상 막을 내린 셈이었다. 그가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국방부에서는 연말 정기 진급 심사가 한창이었다. 5군단에서는 당연히 오만석 대령이 준장 진급 대상자 1순위로 추천되었다. 그는 적의 도발을 정확히 예측하여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했고 군단장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졌다. 그 누구도 그의 진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군 내부의 정치는 전장의 포화보다 더 교활하고 냉혹했다. 강지우 중장의 독단적인 지휘 방식과 합참 명령 불복종에 앙심을 품고 있던 국방부 내의 구파 장성들이 오만석의 진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그들의 명분은 그럴듯했다. 오만석 대령은 과거 지휘관을 음해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지휘 수행이 불가능한 인물을 진급시키는 것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느냐? 그것은 오만석을 떨어뜨리기 위한 핑계일 뿐, 진짜 목표는 강지우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그녀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비열한 정치 공작이었다. 소식을 전해 들은 강지우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고뇌했다. 자신이 추천한 부하가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내쳐지는 것을 그녀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마침내 진급심사 최종 결정일. 강지우 중장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현역 군단장이 직접 국방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급 대상자의 자격을 변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군단장이 일개 대령의 진급을 위해 직접 인사위원회에 나서는 것은 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다.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국방부 대회의실. 6회 공군의 4성 장군들과 3성 장군들이 무겁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군부를 움직이는 실세들이었다. 그들 앞에 강지우는 전투복 차림으로 홀로 당당히 섰다. 한 4성 장군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강 장군, 군단장이 자리를 비우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가? 서류 심사로도 충분한 사안을 가지고. 강지우는 그의 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끊었다. 오만석 대령의 진급은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깨에 별을 달아주는 것이
우리 군의 명예와 미래를 결정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만석 대령의 과오를 지적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여성 지휘관에 대한 편견을 가졌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오대령 한 사람만의 잘못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낡은 관습에 안주해 온 우리 군 전체의 부끄러운 자화상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녀의 말은 회의실에 앉아있는 모든 장성들의 가슴을 찔렀다. 중요한 것은 그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느냐입니다. 그는 자신의 편견이 틀렸음을 인정했고 실력 앞에서는 성별도 계급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적의 함정을 간파하여 수백 명의 부하를 구했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 지휘관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군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의 부상이 지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몸에 남은 상처는 불명예의 낙인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보다 군과 전우를 먼저 생각한 영광의 훈장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만석 대령의 희생을 부적합이라는 이유로 외면한다면 앞으로 어떤 병사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 하겠습니까? 그의 진급은 단순히 한 사람의 출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군이 희생과 헌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보답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 별을 달아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고 그녀의 진심은 회의실을 가득 채운 기득권의 벽을 허물어 버렸다. 잠시 후 인사위원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표결을 거칠 필요가 없겠군. 오만석 대령의 준장 진급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강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는 곧장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했다. 아직 병상에서 회복 중인 오만석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있던 오만석이 놀라 그녀를 돌아보았다.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준장 계급장, 별 하나를 꺼내 그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 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나, 오 장군. 오만석은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빛나는 별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평생을 꿈꿔왔던 영광의 상징. 하지만 이제 그에게 그 별은 단순한 계급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믿어준 지휘관의 신뢰였고 자신의 희생을 기억해준 군의 명예였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모든 과오를 씻어준 용서의 증표였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굵게 흘러내려 차가운 별 위로 떨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감사와 충성을 대신할 뿐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철이 담금질을 거쳐 더욱 단단해지듯 화염의 경계선을 넘나들었던 오군단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유연한 군대로 다시 태어났다. 부대의 별칭인 승진은 더 이상 출세와 진급을 향한 개인의 욕망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낡은 과거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군단 전체의 진보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변화의 바람은 군단 구석구석에서 느껴졌다. 아침 점호 구령 소리는 더욱 힘찼고 훈련에 임하는 병사들의 눈빛에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닌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작전 회의실에서는 더 이상 계급과 서열에 눌린 침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초급 장교들조차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고 지휘관들은 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꺼이 경청했다. 특히 여군들의 위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강지우 중장이라는 살아있는 증거 앞에서 그 누구도 감히 성별을 이유로 능력을 폄하하지 못했다. 실력 있는 여군들은 주요 보직에 대거 등용되었고 그들은 자신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군단 전투력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기적적으로 재활에 성공하여 전장으로 복귀한 오만석 준장이 있었다. 그는 오른쪽 가슴에 남은 흉터 때문에 오래 뛰거나 격한 움직임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명석했고 그의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었다. 강지우는 파격적으로 그를 군단의 핵심 화력인 포병여단장으로 임명했다. 육체적 한계가 있는 지휘관을 최전선 여단의 책임자로 임명한 것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강지우는 그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의 믿음은 정확했다. 포병여단장 오만석 준장은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병 운용 전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는 더 이상 포탄의 수량이나 파괴력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드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최첨단 관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포격의 정확도를 외과수술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적의 전자전 공격에 대비한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축했다. 그의 지휘 아래 5군단 포병여단은 적의 심장을 1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신의 철퇴로 거듭났다. 무엇보다 그는 지휘관으로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과거에 그는 고함과 권위로 부하들을 윽박지르는 불곰 같은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부하들의 말을 먼저 듣고 그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아버지 같은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특히 그는 자신과 같은 편견에 사로잡힌 부하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한 번은 젊은 포대장 하나가 여군 부사관의 작전 능력을 문제 삼으며 보직 변경을 건의한 적이 있었다. 오만석은 그 포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는 말없이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풀어헤쳐 가슴에 남은 끔찍한 흉터를 보여주었다. 이 흉터가 왜 생겼는지 아나? 젊은 장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계집이라고 무시하고 모욕했던 나의 군단장님을 지키려다 생긴 흉터다. 그분이 여자라서 나보다 약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오만함이 하마터면 군단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 군인에게는 성별이 없다. 강한 군인과 약한 군인이 있을 뿐이다. 자네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실수가 과거 내가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부끄러운 실수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나? 그의 진심 어린 충고에 젊은 포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 이후 5군단 내에서 성별에 대한 편견을 입에 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만석 준장 가슴의 흉터는 5군단 전체가 공유하는 명예로운 교훈이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린 어느 겨울날 군단 연병장에서는 장교 및 부사관 합동 승진식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진급 계급장을 달게 된 장병들과 그들을 축하하는 동료들의 열기로 연병장은 뜨거웠다. 단상에는 군단장 강지우 중장과 포병여단장 오만석 준장이 나란히 서서 자랑스러운 부하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지우는 축사를 위해 연단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겨울 하늘 아래 굳건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영예로운 승진을 한 모든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 그대들의 어깨에 더해진 계급장은 지난 시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동시에 앞으로 짊어져야 할 더 무거운 책임의 상징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병장에 도열한 모든 장병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우리 5군단의 별칭은 승진이다. 많은 이들이 이 단어를 개인의 영달과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우리는 승진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함께 배워왔다. 진정한 승진은 단순히 나의 계급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나의 낡은 편견을 넘어 동료를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의 승진이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군인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력의 승진이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안위가 아닌 국가와 전우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예의 승진이다. 그녀의 시선이 단상 옆에 서 있는 오만석 준장에게 잠시 머물렀다. 오만석은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시선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함께 역사를 만들어 온 전우애가 담겨 있었다. 우리 5군단은 지난 1년간 그 어떤 군대도 이루지 못한 위대한 승진을 이루어냈다. 우리는 불신과 반목을 넘어 신뢰와 단결로 승진했고, 낡은 관습을 넘어 혁신과 실력으로 승진했으며, 무엇보다 패배의 두려움을 넘어 승리의 자신감으로 승진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바로 그 위대한 승진의 주역들이다.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상급자의 연설에 대한 의례적인 반응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온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담긴 살아있는 함성이었다. 승진식이 끝나고 강지우와 오만석은 연병장이 내려다 보이는 본관 옥상에 나란히 섰다.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쳤다. 저 멀리 하얀 눈이 덮인 철책 너머로 북녘의 산하가 아스라이 보였다. 이제야 진짜 군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만석이 먼저 침묵을 깼다. 처음 군단장님께서 부임하셨을 때 저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당신이 바꾸려는 세상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강지우는 먼 곳을 응시하며 나직이 대답했다. 내가 옳았던 것이 아닐세, 오장군. 우리가 함께 옳은 길을 찾아낸 것이지. 혼자서는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자네의 용기가 없었다면,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믿고 따라준 우리 병사들이 없었다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 덮인 훈련장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진급자들이 동료들에게 행가래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희망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오만석이 물었다. 강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와 있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곳을 지켜야지. 우리가 지키는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테니까. 그녀의 말과 함께 겨울의 짧은 해가 서쪽 능선 너머로 붉은 빛을 뿌리며 저물고 있었다. 하지만 두 지휘관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편견을 넘어선 이해와 희생으로 증명된 명예, 그리고 모두가 함께 이뤄낸 자부심. 그것이 바로 승진의 진짜 의미라는 것을 5군단의 모든 이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한 대한민국 최전선은 영원히 굳건할 터였다.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향해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